이렇게 추운데 왜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저런 사람들 괜히 여기면 귀찮아져.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걷고 있던 12살 태경이가 나타났어요. 태경이의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장갑 사이로 갈라진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리어카에는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모은 골판지와 신문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태경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태경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길바닥에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추위를 막기엔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얼음 조각상 같았죠. 태경이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지만 태경이는 달랐습니다. 태경이는 리어카를 급히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어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태경이의 손끝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채 중얼거렸죠. 어디가? 집이? 어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약했습니다. 태경이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태경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19를 부를까? 하지만 휴대폰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태경이는 주머니 속을 더듬어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과 할머니가 아침에 주신 용돈까지 합쳐서 딱 2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저녁거리를 사려고 소중히 아껴둔 돈이었죠. 태경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손끝이 떨렸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파래진 입술을 다시 본 순간 태경이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저씨, 태경이가 지나가던 택시를 향해 작은 손을 힘껏 흔들었어요. 다행히 노란색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응? 꼬마야, 무슨 일이야? 병원까지 부탁드려요. 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태경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꼬마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이 할아버지는 네 가족이야? 태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택시 기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경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기사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거든요. 이 작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던 거죠. 알았어, 꼬마야.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우자. 병원까지 가는 동안 태경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태경이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큰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금방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태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태경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소년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은 정확히 19,600원이었어요.
태경이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돈을 꺼냈습니다. 2만 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태경이의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할아버지 빨리 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택시기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낯선 할아버지를 위해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꼬마야, 이게 네 전부인 것 같은데. 괜찮겠어? 태경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나으시면 돼요. 그 순간 택시 기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병원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겨갔고 태경이는 빈손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걷는 발걸음에는 묘한 가벼움이 있었어요. 그 순간 태경이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지만 뭔가 뿌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물론 할머니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막막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태경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선행이 어떤 엄청난 기적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태경이의 뺨을 스쳤지만 태경이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2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만들어낼 기적의 시작이었죠. 태경이가 빈 리어카를 끌고 쪽방촌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쪽방촌은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어요. 복도는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지나가려면 몸을 비껴야 했고 천장에서는 습기 때문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태경이와 할머니가 사는 방은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태경이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경이를 위해 틈틈이 일을 하셨죠. 어머, 우리 태경이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많이 춥지 않았어?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경이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할머니, 그게... 태경이가 머뭇거렸어요. 태경이가 머뭇거리자 할머니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태경이의 빈 주머니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태경아, 오늘 번 돈은 어디 갔니? 폐지도 안 팔고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경이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부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할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태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태경이의 착한 마음을 대견해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 끼니가 걱정되었거든요. 우리 태경이 참 착하구나.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니? 하얀 머리에 키가 좀 크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태경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끼고 계신 반지랑 똑같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뜨개질하던 손이 멈췄고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개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내려다봤죠. 45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그 반지를 말이에요. 네, 정말 똑같았어요. 은반지인데 조그만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던. 태경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태경아, 정말 확실하니? 정말 똑같은 반지였어? 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 반지는 45년 전 할머니의 첫사랑인 동수 씨가 선물해 준 거였어요. 그때 동수 씨도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죠. 둘만의 약속의 증표였던 거예요.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 이 반지가 우리를 이어줄 거야. 그게 헤어질 때 동수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머니의 귓가에 45년 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을 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가득한 상자를 꺼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태경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경아, 할머니가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분이 할머니의 첫사랑이셨단다. 동수 씨라는 분이야. 태경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오늘 제가 도와드린 할아버지와 정말 닮았어요. 태경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5년 만에 다시 듣는 동수 씨의 소식이었거든요. 눈가가 촉촉해졌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설마 정말 동수 씨일까?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태경이 덕분에 45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태경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다, 태경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그저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 그날 저녁 태경이와 할머니는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었어요. 돈이 떨어져서 그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음식보다도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수 씨에 대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밤이 되자 태경이는 금세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동수 씨와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동수 씨, 정말 당신이에요? 할머니가 반지를 만지며 속삭였어요. 이 반지가 정말 45년 만에 둘을 다시 이어주는 걸까요? 만약 정말 네가 맞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그 사람이 자신을 기억할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태경이의 작은 선행이 어떤 놀라운 운명의 실을 건드린 건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태경이가 곤히 잠든 옆에서 할머니는 45년 전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1979년 봄, 그때 영숙은 20살이었어요. 지금의 쪽방촌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큰 기와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위해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맏아들이 바로 동수 씨였어요. 처음 만난 건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영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학에서 돌아온 동수 씨가 대문으로 들어왔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늘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련님. 영숙이 공손히 인사를 드렸을 때 동수 씨는 다른 집 아들들과는 달랐어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라고 하시죠?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련님이 하인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숙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 후로 동수 씨는 종종 영숙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영숙 씨는 책을 좋아하시나요? 어느 날 동수 씨가 물었어요. 영숙은 부끄럽게 고개를 저었죠. 배우지 못해서 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시간 날 때마다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게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글 공부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동수 씨는 영숙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쉬운 시도 읽어 주었죠. 작은 사랑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애국가를 처음 읽었을 때 동수 씨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영숙 씨는 정말 똑똑하세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머슴년, 식모년이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누군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동수 씨는 영숙에게 작은 쪽지를 몰래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 영숙 씨도 보셨나요? 마당의 장미가 활짝 폈어요. 영숙 씨를 닮아 아름답네요. 영숙도 서툰 글씨로 답장을 적었어요. 도련님 덕분에 글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뻐요. 오늘 하루도 도련님을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죠. 하지만 신분의 차이는 엄연했어요. 동수 씨는 명문대 학생이었고 영숙은 시골에서 온 식모였으니까요. 어느 여름 저녁 동수 씨가 처음으로 영숙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마당의 우물가에서 둘만 있을 때였죠. 영숙아.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질 뻔했어요. 도련님, 나도 그냥 동수라고 불러줘. 우리가 뭐 남인가?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그럼, 동수 씨? 응, 그렇게 불러줘. 그날 밤 동수 씨는 영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받아줘. 상자 안에는 작고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조그만 하트가 새겨진 예쁜 반지였죠. 도련님, 이건 너무. 나도 똑같은 거 끼고 있어. 우리만의 약속이야. 동수 씨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영수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신분이 다르고 집안이 반대해도 언젠가는 꼭 너와 결혼하고 싶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동수 씨, 저도 동수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반지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평생 이 반지를 끼고 살겠어요. 동수 씨를 잊지 않겠어요. 나도 그래. 이 반지가 우리를 연결해 줄 거야. 그 여름은 정말 행복했어요. 몰래 만나서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죠. 동수 씨는 영숙에게 꽃을 따다 주었고 영숙은 동수 씨가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작은 집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도 낳고 말이야. 네, 동수 씨.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동수 씨 부모님이 허락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사랑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밤늦게 장독대 뒤에서 만나곤 했어요. 별빛 아래서 속삭이는 대화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영수가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요, 동수 씨. 동수 씨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영숙은 동수 씨를 위해 밤늦게 바느질을 했어요. 작은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술을 놓았죠. 이건 동수 씨만을 위한 거예요. 동수 씨도 영숙을 위해 시집을 사다 주었어요. 시를 읽으면서 나를 생각해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을이 되자 집안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영숙이가 요즘 이상해. 도련님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숙의 가슴이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 씨가 영숙을 찾아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영숙아,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 동수 씨, 저 때문에 동수 씨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말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10월의 어느 차가운 오후 결국 그 일이 터졌습니다. 동수 씨의 어머니가 영숙과 동수 씨가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거예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동수 씨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영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도련님과는 정말 순수한 사이입니다. 제발 순수한 사이라고? 웃기지 마라. 네가 우리 동수를 깨웠겠지.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동수 씨가 영숙을 몰래 찾아왔어요. 둘 다 눈물범벅이었죠.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수 씨, 저는 괜찮아요. 동수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게 더 마음 아파요.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 아버지까지 나서시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수 씨의 집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아버지의 결정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죠. 영수가 미안하지만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집안을 책임질 수 있게 되면 꼭 너를 찾을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수 씨를 위해서였어요. 알겠어요, 동수 씨. 저는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이 반지만은 절대 빼지 마. 내가 꼭 찾을 테니까. 네, 동수 씨. 저도 평생 끼고 있을게요.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 이 반지가 우리를 이어줄 거야. 그게 헤어질 때 동수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영숙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동수 씨를 위해서요. 동수 씨는 집안에서 창문 너머로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꼭 다시 만나자, 영숙아. 그 후 45년이 흘렀어요. 영숙은 한 번도 반지를 빼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반지를 만지며 동수 씨를 생각했죠. 결혼 제의도 몇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동수 씨가 있었거든요. 동수 씨, 정말 당신이에요? 할머니가 반지를 만지며 속삭였어요.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태경이의 작은 선행이 45년 만에 운명의 시를 다시 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경이가 구해준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을지병원 응급실은 그날 밤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쓰러진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기계들의 삐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혈압 90에 60, 맥박 약간 불규칙해요. 젊은 간호사가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며 의사에게 보고했어요.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저체온증 초기 단계 같은데 따뜻하게 해드리고 수액부터 시작합시다. 담당 의사인 김태호 원장이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베테랑이었거든요. 침착한 목소리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어요. 노인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가끔씩 눈을 뜨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고 중얼거리는 말들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어디, 집이, 영수가.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간호사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명확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건 없나요? 김 원장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노인의 옷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투만 입고 계셨나 봐요. 그럼 일단 무연고 환자로 처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혹시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을 구해준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큰 선행을 한 건지 의료진들은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원장님, 이분 정말 위험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그 꼬마가 정말 생명을 구한 거네요. 베테랑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은 노인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체온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식도 조금씩 맑아졌죠. 수액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기계의 삐삐 소리도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새벽이 되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번에는 초점이 맞았어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몇 번 깜빡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목소리도 훨씬 또렷해졌어요. 김 원장이 다가와서 상냥하게 말했어요.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셨다가 한 어린 학생이 구해주셨어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그랬군요.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말려봤지만 노인은 의외로 멀쩡해 보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할 가족분이 계신가요? 김 원장이 물었을 때 노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저는 노인이 머리를 감싸주며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흐릿했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김 원장의 따뜻한 말에 노인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몇 분이 지나자 노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박동수입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전화번호나 주소를 기억하세요? 동수가 천천히 자신의 정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바로 확인해 봤죠. 원장님, 이상해요. 이 주소가 정말 고급 주택가인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간호사가 작게 속삭였어요. 동수의 차림새와 그가 말한 주소가 너무 안 맞았거든요. 김 원장이 동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낡은 코트 안에 입은 옷들은 비싸 보였어요. 그리고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예사롭지 않았죠. 혹시 산책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건 아닌가요? 아, 맞아요. 오늘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동수가 기억을 되짚어가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가족분이 계실 텐데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연락드려야겠네요. 간호사가 동수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정말 다급했어요. 안녕하세요. 을지병원 응급실입니다. 박동수라는 분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인 우진인 것 같았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길에서 쓰러지셨다가 한 학생이 구해주셨어요. 지금은 의식도 명료하시고. 아,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 원장이 동수에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곧 오신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학생이 구해주셨는지? 동수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났어요. 작은 소년이었어요. 정말 어린. 손이 차가웠는데 따뜻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동수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그 학생이 택시비까지 내고 갔다던데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때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해. 동수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택시 기사분이 연락처를 남기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원장이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1시간 후 병원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박동수의 아들인 박우진이었어요. 아버지, 우진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와 동수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안 계셔서 온 동네를 다 뒤졌거든요. 우진의 목소리에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우진아. 산책 나갔다가 길을 잃었네. 치매 초기 증상 같으니까 앞으로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김 원장이 우진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정말 다행인 게 어린 학생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체온증이 심해질 수 있었거든요. 어린 학생이요? 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12살 정도 되는 남학생인데 자기 용돈까지 써서 택시비를 냈다고 해요. 정말요? 요즘 그런 아이가 있다니. 우진도 감동받았어요. 평소 사회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였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 아이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분 연락처가 있으니까 내일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수가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우진은 병원비를 정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비는 이미 택시 기사분이 선불로 내고 가셨어요. 네, 택시 기사가요? 우진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학생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기가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우진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어요. 한 아이의 선행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였죠.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동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봤죠. 45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던 그 반지. 오늘 이 작은 기적이 혹시 그 약속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동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진아, 내일 그 아이를 꼭 찾아보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동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아버지. 그 아이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택시기사분께도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요. 맞다. 두 분 다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그렇게 부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마음속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동수는 계속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45년 전의 약속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 이 반지가 우리를 이어줄 거야. 그날 밤 두 집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서는 영숙 할머니가 45년 전의 추억에 잠겨 있었고,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동수 할아버지가 오늘의 기적과 오래된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4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른 채로요. 태경이의 2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택시 기사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어린 학생을 꼭 찾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전화기를 들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여보세요? 어제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기사님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택시기사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다행히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연락처나 주소를 아시나요? 박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게 직접 연락처는 모르겠고요. 그 아이가 사는 동네 정도는 알아요. 쪽방촌 쪽인데. 쪽방촌이요? 우진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의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썼다니 더욱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까요? 저도 그 아이가 궁금했거든요. 정말 특별한 아이 같아서요. 박철수 씨의 제안에 우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내겠습니다. 저도 그 아이 안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기사님께도 따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진의 말에 박철수 씨가 당황했어요. 아, 그런 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한편 그 시각 쪽방촌에서는 태경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은 이미 잊은 듯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작은 가방을 메고 준비를 마친 태경이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영숙 할머니가 태경이의 옷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어젯밤 한잠도 못 잤거든요. 태경이가 말한 반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경이가 학교에 간 후 할머니는 다시 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45년 전 동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걸까?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45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일까요? 사진 속 젊은 동수 씨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동수 씨, 정말 당신일까요? 할머니가 반지를 만지며 속삭였어요. 반지는 45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쪽방촌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에 왜 이런 좋은 차가? 누가 우리 동네에 이런 차를 몰고 왔지?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우진과 박철수 씨였죠. 여기가 맞나요? 우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쪽방촌의 현실을 직접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네, 이 골목 안쪽에 살아요. 그런데 정확한 집은 모르겠네요. 박철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제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시죠. 우진이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준 아이 아세요? 12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인데. 아, 태경이 말씀이세요? 그 아이 또 무슨 좋은 일 했나 보네. 여기 살아요.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사는 건물을 가리켰어요. 몇 호에 사는지 아세요? 2층 끝방이에요. 할머니랑 둘이 살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로 향했어요. 박철수 씨도 따라갔죠.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는 우진의 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건물의 낡은 모습과 좁은 복도를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쓴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우진이 중얼거렸어요. 박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에 도착해서 끝방 문을 찾았어요. 문패에는 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진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태경이라는 아이가 여기 사나요?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제 태경이가 도와준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죠. 태경이는 학교에 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정말 동수 씨의 아들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요. 우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우진과 박철수 씨가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죠. 방 안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야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우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 뭔가 고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품위가 있어 보였거든요. 태경이 할머니시죠? 정말 좋은 아이를 키우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네, 다행히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태경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수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희 아버지신데요. 성함은 박동수고 올해 70살이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동수?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45년을 기다린 그 이름이었어요. 혹시 그분이 반지를 끼고 계시나요? 작은 하트가 새겨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진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아버지가 항상 끼고 계시는 반지가 있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빼신 적이 없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동수 씨였어요. 45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분과 저는 오래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네, 정말요? 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5년 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 운명이네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박철수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진도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영숙이신가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우진의 눈도 촉촉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 사람이 바로 태경이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 영숙 할머니세요. 정말 그 동수 씨가 맞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도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하세요. 지금도 영숙이라는 이름을 가끔 부르시거든요. 그 순간 방 안에는 감동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12살 태경이의 작은 선행이었어요. 태경이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거네요. 우진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동수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45년이나 지났는데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아버지와 만나보실래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45년을 그리워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네, 만나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진이 감동으로 목소리가 메었어요. 그런데 태경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태경이도 이 기적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박철수 씨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태경이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우진이 동의했어요. 운명적인 재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의 2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이 4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려 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태경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경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여전히 그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태경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단을 올라갔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태경이는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낯선 아저씨 두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태경이가 수줍게 물었어요. 우진이 일어나서 태경이에게 다가갔어요. 눈앞에 선 작은 소년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경아,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우진이 무릎을 꿇고 태경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경이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어제 네가 도와준 할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진의 말에 태경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경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응, 네 덕분에 완전히 나으셨어. 정말 고마워. 우진이 태경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찬 손이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태경아, 할머니랑 얘기가 있는데. 영숙 할머니가 태경이를 불러앉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4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다. 태경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의 연애 이야기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어. 그분이 네가 어제 도와준 그 할아버지야. 진짜요? 세상에. 태경이가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연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태경아,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태경이의 의견을 물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경이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만나보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하신 분이라면서요? 태경이의 순수한 반응에 우진과 박철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늙고 초라해졌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태경이의 순수한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진이 할머니께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손으로 낡은 옷을 만지작거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버지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철수 씨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태경이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태경이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태경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와, 정말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도 주인공이잖아. 우진이 태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45년이라는 긴 세월. 과연 자신을 알아볼까요? 하지만 45년을 기다린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태경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대로도 충분히 예쁘세요. 태경이가 할머니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장롱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45년 만에 재회인데 최선을 다해 단장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낡은 옷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나를 알아볼까? 할머니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태경이가 할머니 뒤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정말 예뻐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분명 할머니를 알아보실 거예요. 태경이의 순수한 위로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고마워, 태경아. 네가 있어서 할머니가 용기가 나. 30분 후, 네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어요. 할머니와 태경이는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조금 긴장했지만 우진이 친절하게 배려해줘서 금세 편해졌어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태경이가 궁금해했어요. 강남에 있어. 집이 좀 클 거야. 놀라지 마.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차가 달리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 시내의 변화한 모습들이 신기했지만 마음은 온통 동수 씨 생각뿐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태경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응, 조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태경이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1시간 후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큰 대문이 있는 2층 양옥집이었죠. 잘 가꿔진 정원과 깔끔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진짜 크다. 태경이가 감탄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태경아, 할머니, 들어가자. 우진이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 같았어요. 태경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할머니는 긴장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안쪽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얀 머리에 키가 큰 단정한 모습의 노인이었어요. 바로 동수 할아버지였죠.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동수 할아버지도 현관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영숙, 영수가 동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동수 씨,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4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흰머리가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태경이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이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영숙 할머니예요. 태경이의 할머니. 우진이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동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보았죠. 그 손에는 여전히 45년 전 자신이 선물한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영수가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구나. 동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약속했잖아요. 절대 빼지 말라고.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45년간 간직해온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도 여전히 끼고 있어. 동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어요. 똑같은 반지가 그대로 있었죠. 4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약속의 증표였어요. 태경이가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와, 정말 영화 같아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태경이의 순수한 반응이 긴장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풀어주었거든요. 태경아, 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정말 고마워. 동수 할아버지가 태경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아버지도 괜찮으셨나요? 어제 정말 걱정됐어요. 태경이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어요. 응, 네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 그런데 태경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 동수 할아버지가 우진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가 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태경아, 이건 할아버지 마음이야. 받아줄래? 동수 할아버지가 태경이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태경이가 손을 흔들며 사양했어요.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니야. 네가 써야 할 돈이야. 학용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태경아,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받아. 할머니가 태경이에게 말했어요. 그때 동수 할아버지가 박철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병원비까지 내주시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철수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아닙니다. 기사님도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동수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45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태경이의 2만 원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그래.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동수 할아버지도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태경이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따뜻한 거실에서 45년의 공백을 메우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 박철수 씨도 함께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이 이제 더 큰 행복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태경이와 할머니를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어요. 아버지를 구해준 태경이를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택시기사 박철수 씨도 함께 초대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 가족의 은인들이시니까요. 우진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와, 빌딩이 정말 높아요. 태경이가 고개를 젖혀 우진의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6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거든요.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어요. 태경아, 할머니, 박철수 기사님 들어가자. 오늘은 우리가 VIP야.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태경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마치 궁전 같았거든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태경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참 대단하구나. 할머니도 놀라워했어요. 동수 씨의 아들이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박철수 씨도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사장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경이는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며 신기해했죠. 30층이면 정말 높겠다. 응, 창밖 풍경이 정말 예뻐.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어. 우진이 태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긴장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런 큰 회사에 와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사장실에 도착하자 우진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여러분, 잠깐 시간 내주세요. 정말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진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분은 영숙 할머니시고 여기 태경이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박철수 기사님이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태경이가 구해주셨어요. 정말요? 한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태경이는 자신의 전 재산인 2만 원을 써서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태경이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박철수 기사님은 병원비까지 선불로 내주셨어요. 박철수 씨가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숙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45년 전 첫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직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태경이의 작은 선행이 45년간 헤어져 있던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해드린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이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태경아, 앞으로 나와봐. 우진이 태경이를 앞으로 불렀어요. 태경이는 부끄러워하며 앞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태경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 부장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사장님, 그런데 태경이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요즘 아이들은 보통. 우진이 태경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경아, 직접 말해볼래? 그때 왜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는지. 태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돈이 없어도? 이 과장이 물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태경이의 순수한 대답에 사무실이 숙연해졌어요. 어른들이 잊고 살던 소중한 가치를 12살 아이가 일깨워준 거였어요. 우진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태경이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태경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홍 차장이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가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요즘 그런 교육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도 옳은 일은 해야죠. 태경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진이 할머니를 칭찬했어요. 그때 우진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태경 장학금을 만들려고 해요. 장학금이요? 네, 태경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이에요. 태경이가 깜짝 놀라며 우진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으로요? 응, 네가 보여준 선행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직원들이 또다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리고 태경아,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네 학비를 지원해 줄게. 대학까지도.
정말요? 하지만 저는 태경이가 당황했어요. 이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야. 그리고 너 같은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경이의 미래가 이렇게 밝아질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태경이가 먼저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더 감사해야죠. 우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박철수 기사님께도 따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진이 박철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부장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도 이런 선행에 동참하고 싶어요. 회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저도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우진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고요. 태경이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태경아, 창밖 풍경 보고 싶지? 우진이 태경이를 큰 창문 앞으로 데려갔어요. 와, 3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작은 자동차들과 개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까지. 예뻐요. 정말 높아요. 태경이가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태경아, 네가 이룬 일이 저 풍경보다 더 아름다워.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태경이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태경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도 대단해요. 45년 동안 사랑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태경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박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태경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기사님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세요. 병원비까지 내주시고. 우진이 감사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태경이가 보여준 선행 앞에서는 제가 한 일은 작은 거죠. 우진이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태경이와 할머니 그리고 박철수 기사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고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회사도 태경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자고요. 네.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태경이와 할머니 그리고 박철수 씨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정말 운이 좋네요. 응, 태경아. 네가 착한 일을 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착하게 살 거예요. 태경이의 다짐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박철수 씨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도 태경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겠어요. 우진이 박철수 씨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저희와 함께 태경 장학금 운영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사님의 경험도 정말 소중하거든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기사님도 이 기적의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제 태경이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경이의 따뜻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태경아, 네가 시작한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우진이 감동으로 말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기사님이 도와주셨고, 할아버지와 삼촌이 받아주셨잖아요. 태경이의 겸손한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뭉클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박철수 씨가 감탄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태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태경 장학금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씩 선행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의 2만 원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행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동수 씨는 자주 만나며 45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45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동수 할아버지가 쪽방촌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영수가 나와 있니?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요즘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동수 씨, 웬 꽃을? 할머니가 수줍게 물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동수 할아버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70세가 다 된 나이에도 연애하는 마음은 여전히 설레었거든요. 젊은 시절과 똑같은 떨림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태경이도 곧 학교에서 올 거예요.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어요. 방 안에 꽃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동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영수가, 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동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함께 산다니. 그게 무슨 결혼 말이야. 45년 늦었지만 그때 못다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동수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4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그때 태경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태경이는 이제 동수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태경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네. 할머니가 태경이를 불러앉혔어요. 태경아,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동수 할아버지가 태경이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아이의 의견도 중요했거든요. 태경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정말요? 와,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태경이도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가 되는 거야. 좋아요. 정말 좋아요. 태경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진이가 새 집을 마련해 준다고 했어. 우리 셋이 함께 살기 좋은 곳으로. 동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태경이가 더욱 신나서 소리쳤어요. 새 집이요? 정말요? 며칠 후 우진은 정말로 아늑한 단독주택을 마련해 주었어요. 쪽방촌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고 편안한 집이었죠. 이사날 태경이는 신이 나서 새 집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제 방이 정말 커요. 그리고 할머니 방도 넓고. 태경이가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그럼 할아버지 방은?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같은 방 쓰시는 거 아니에요? 태경이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와 동수 할아버지가 얼굴을 붉혔어요. 태경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결혼 안 하셨어. 그럼 언제 결혼식해요? 태경이가 궁금해했어요. 동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곧 할 거야. 그때 태경이가 들러리 해줄래? 네. 예쁜 옷 입고 꽃 뿌려줄 거예요. 한 달 후 정말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교회에서 진행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45년을 기다린 신부의 모습이었죠. 동수 할아버지도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는데 젊은 시절 못지않게 멋있어 보였어요. 태경이는 예쁜 검정 정장을 입고 꽃잎을 뿌리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정말 의젓해 보였어요. 사랑합니다, 영숙. 저도 사랑해요, 동수 씨. 두 사람이 서로에게 45년 늦은 사랑을 고백했어요. 결혼 반지를 끼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45년간 간직해온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우진도 옆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박철수 기사님도 초대받아 왔어요. 이 모든 인연의 시작에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박 기사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기사님 덕분이기도 해요. 그날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동수 할아버지가 감사하게 말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태경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양옆에 끼고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겠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경아,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동수 할아버지가 태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도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태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첫 가족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에 둘러앉아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할머니 요리 맛있죠? 정말 맛있어. 45년 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동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태경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그래, 태경아. 네가 있어서 더욱 행복해. 맞아. 태경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 동수 할아버지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날 밤 태경이는 자신의 새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했다. 정말 예쁜 결혼식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내가 그때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정말 잘한 일 같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태경이가 일기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태경아, 잘 자. 네,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꿈 꿔요. 고마워, 태경아.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 동수 할아버지가 태경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문이 닫힌 후 태경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2만 원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45년 만에 사랑을 되찾았고 자신은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 시간 박철수 기사님도 집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경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자신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나도 태경이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어. 박 기사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진도 집에서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태경이 덕분에 아버지가 평생의 사랑을 되찾으셨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우진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태경이의 작은 선행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박철수 기사님도 모두가 선행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태경이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가족의 첫날 밤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쪽방촌까지, 그리고 이제는 따뜻한 새집까지. 태경이의 2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해서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45년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었고 세 사람의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어요. 1년 후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태경이네 새집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텃밭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키운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어요. 태경이가 학교에서 뛰어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13살이 된 태경이는 예전보다 한층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와, 태경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늘 태경 장학금 받을 친구들이 발표됐거든요. 태경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우진이 만든 태경 장학금은 이제 많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태경이는 그 장학금 선발에도 참여하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직접 추천하고 있었죠. 오늘은 몇 명이나 선발됐니?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10명이요. 그 중에 우리 반 수진이도 있어요. 수진이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태경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어떤 친구인데? 아빠가 없으시고 엄마가 혼자 키우시는데 수진이가 정말 착해요. 항상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럼 정말 좋겠네. 수진이도 태경이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태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전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때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한테까지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게 바로 선행의 힘이야, 태경아.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지?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우진 삼촌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죠. 삼촌. 태경이가 뛰어가서 우진을 반겼어요. 이제 태경이는 우진을 진짜 삼촌처럼 따랐어요. 태경아,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진아, 웬 상자를? 동수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특별한 선물이 있어서요. 태경아, 이거 열어봐. 우진이 상자를 태경이에게 건넸어요. 태경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액자가 들어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태경이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25년 올해의 어린이 선행상 김태경. 와, 이게 뭐예요? 태경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시에서 주는 상이야. 태경이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거든. 그래서 특별상을 만들어서 태경이에게 주기로 했대. 정말요? 저한테요?
태경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다음 주에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어.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신다고 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태경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태경아. 하지만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태경이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태경이의 장점이야. 선행을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거 말이야. 우진이 태경이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삼촌,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박 기사님이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대요. 어떤 일? 동수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단체를 만드신대요. 2만 원의 기적 봉사단이라고요. 우와. 태경이가 감탄했어요. 태경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기사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날 병원비까지 내주셨잖아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경이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회사 직원들도 매달 모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요. 정말요? 제 이야기 때문에요? 응, 태경이의 선행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어. 좋은 바이러스 말이야.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 3명이 둘러앉아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경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뭔데, 태경아? 제가 받은 장학금이랑 상금 다 모아서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경아, 그 돈은 네가 쓰라고 준 거야. 저는 이미 충분해요.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더 필요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태경이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대견한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받은 만큼 나눠줘야 한다고. 그래, 태경아. 네 마음대로 해. 할아버지가 더 보태줄게. 저도요. 우리 태경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 도와줄게. 할머니도 태경이를 격려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가서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작은 정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태경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나도 그래.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동수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태경아, 네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건 우연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태경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 선함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맞아. 태경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할머니가 태경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태경이는 일기를 쓰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1년 전 겨울 나는 마지막 2만 원으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 할머니는 45년 만에 첫사랑을 되찾으셨고 나는 진짜 할아버지를 얻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어른들도 선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정말 신기하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작은 친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일기를 다 쓰고 태경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경이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거실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영수가 정말 꿈 같아. 저도요. 태경이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다니. 그 아이는 정말 천사야. 우리의 천사. 맞아요. 우리가 정말 잘 키워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5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그 시간 박철수 기사님은 새로 차린 봉사단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만 원의 기적 봉사단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태경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 박 기사님이 태경이 사진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태경이의 2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에요. 회사 직원들의 매달 모금, 박 기사님의 봉사단체, 태경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 모든 것이 태경이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어요. 우진도 집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태경이 덕분에 우리 회사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어. 직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선행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 누가 알겠어요? 태경이처럼 말이에요. 단 2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비롯한 장학금을 받은 10명의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행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더 큰 선행으로 번져나가는 놀라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태경이네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했어요. 45년을 기다린 사랑이 결실을 맺었고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태경이의 따뜻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작은 선행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태경이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2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경이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행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태경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